지난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 항구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컨테이너 선박이 충돌해서 붕괴된 사고가 뉴스로 크게 보도됐었죠. 최근 뉴스를 보면 아직도 항구는 폐쇄되어 있으며 사고 선박은 그 자리에 좌초된 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과 사고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 이번과 비슷한 사고가 난 뒤 새로 교량을 건설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후 좌초된 상태인 달리오를 항구로 옮기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그런 사진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4월 25일 목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임시로 항로를 개방하여 급한 선박의 운항이 허용됐었고, 지금은 다시 항로 폐쇄된 상태로 달리오를 항구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6일 새벽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이 교량의 교각에 충돌했고 강철 구조물 교량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직전에 선박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고 사고를 예측해 진입 차량을 통제해서 큰 사고는 미리 막았지만 다리에서 도로의 포장이 파손돼서 생기는 포토를 메우는 일을 하던 작업자 8명이 물에 빠졌고 2명만이 구조됐습니다. 선박이 동력을 잃고 교량에 충돌했기 때문에 선박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사고 조사의 초점이 될 듯합니다. 1977년 3월에 개통된 교량의 이름은 프란시스 스코트 키 교량이며 줄여서 키 교량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란시스 스코트 키란 사람이 미국 국가의 가사를 쓴 작사자라고 하는데 다리 이름이 그 사람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후 메릴랜드 주지사는 교량은 규정에 맞도록 건설된 것이다. 교량을 건설할 당시에는 이런 큰 선박이 와서 충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컨테이너선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설득력은 좀 없는 게, 운항하는 선박들이 그때의 기준보다 커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죠. 사고 선박 컨테이너선 달리는 싱가포르 시너지 마린 그룹의 선박입니다. 해운사는 덴마크 머스크 해운사입니다. 덴마크 해운사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해 이 선박을 용선했던 거죠. 이 달리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여 2014년에 진수했었습니다. 이 선박의 데드웨이트는 10만 톤이고 적재 용량은 10,000 TEU입니다. 이 TEU는 컨테이너선의 용량을 말하는 단위인데 20피트 컨테이너를 몇 개 선적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적재된 컨테이너는 4,600여 개였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볼티모어 항구는 물동량이 많은 항구로서 미국 동부해안 운송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차량, 농기구, 건설장비, 석탄 등이 주요 운송 품목이었습니다. 차정이 지난 12시 45분에 스리랑카로 향해 선박이 출발을 했는데 45분이 지난 1시 30분에 엔진이 멈추고 교량에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전원이 꺼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메이데이로 전환 시선을 보내고 조금 후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도 교량 진입로 양쪽에서 차량의 진입이 차단돼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해상보험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30억 달러 정도의 보상 금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 100개의 보험사가 관여되어 있으며 선박, 화물, 교량, 사망자, 교량 통행료, 항구의 업무 중단 등 모든 손실 부분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어서 전체 손실액은 보험으로 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간의 긴 법적 다툼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처부보험사가
보험 한도액 전액인 3억 5천만 달러를 메릴랜드 주에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보험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교량의 구조물과 관련된 보험인 듯 합니다. 4월 8일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입니다. 작업선 위 크레인으로 교량 잔해를 치우고 있고 선박에 붙어서 적재된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이 잔해를 치우고 항로를 개방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은 커다란 전환이나 공사를 통제, 지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잔해 제거, 컨테이너선 정리, 항로 확보 등을 총괄 지휘하는 기관이 미 육군 공병단이고 전반적인 방향과 일정 등을 그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완전한 항로 개방은 5월 말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션샤인 스카이교 붕괴 사고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인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을 반영하여 새로 교량을 건설했었습니다. 사고 내용과 새로운 교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월 9일 2만 톤, 200m 길이의 화물선 서밋 벤처가 화물을 선적하러 항구에 들어오는 도중에 강한 비와 강풍, 시속이 9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강풍에 표류하여 레이더가 고장나고 시야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항로에서 벗어나면서 앵커 교각에 충돌하여 교량상 구조물을 붕괴시켰던 겁니다. 이 사고가 난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대인 7시 30분경이어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승용차 6대, 트럭 1대, 또 23명이 타고 있던 버스 한 대가 추락하여 이 중에서 1명만 생존하고 35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1987년 2월 새로운 교량이 건설됩니다. 충격 하중의 흡수가 용이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를 사용한 사장교 교량으로 건설이 되었죠. 주 경관장 366m와 수직 간격 55m로 선박 통행에 더 여유를 주도록 했습니다. 사장교로 설계되면서 수로폭을 50% 더 넓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각 주위에 충격을 흡수할 여러 보호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지름이 20m 정도의 36개의 돌핀 구조물을 교각 주변에 설치했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교각 보호 구조물을 메인 항로 한쪽 교각에 설치했으며 암석으로 섬을 만든 교각 보호벽을 다른 쪽 메인 교각에 설치했습니다. 새로 사장교가 건설되고 나서 사고가 났던 구교량을 철거하는 그러한 사진. 교량이 붕괴되고 나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접근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교량의 사고를 인지해서 진입을 막는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량의 사고에서도 5대의 차량, 32명의 희생자는 교량 붕괴 후에 전방 교량 상태를 알 수 없어 교량에 그대로 진입하여 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설계를 하여 건설하는 해상 교량들은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비책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우리나라 인천대교의 예를 봐도 유사한 선박 충돌 대비책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티모어 교량 사고를 보면서 선박 충돌 대비책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